블루논입니다. 블루논은 이제 대선 테마주로 뭘 본다고 했습니까? 허경영 대선 테마주. 요번에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홍준표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우리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저출산 대책으로 2006년부터 금년까지 225조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꼴찌입니다. 간접 지원을 확대하다 보니까 실패한 측면이 있어가지고 직접 지원 제도로 한번 바꿔보려고 하고,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결혼 시에 4천만 원 대출을 아이 낳으면 이자 면제 이렇게 하니까 헝가리에서 결혼 건수가 20% 증가, 1년 만에 대폭 출산율이 높아졌다고. 파격적인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자, 지금 홍준표가 하는 내용이 있어요. 헝가리, 스웨덴에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준다. 근데 이거 내용이 누가 한 겁니까, 여러분? 허경영이 한 거예요. 30년 전에 애 낳으면 3천만 원 주고 결혼하면 1억 주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홍준표가 뭐라 합니까? 파격적인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 말로. 가장 화끈한 사람이라 그러면 허경영을 따라갈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네네. 자, 원희룡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접 지원책으로 따지자면 허경영을 따라갈 수가 없죠 라고 했을 때, 허경영의 공약은 황당하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방금 뭐라 그랬죠? 그렇죠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화끈한 사람이라 그러면 허경영을 따라갈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저는 이 영상 보면서 홍준표가 왜 허경영을 인정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제 생각과 마찬가지로 홍준표도 당황을 한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인정을 했는데 당황을 한 거죠. 내가 그동안 허경영 정책을 모방했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알까봐 다급하게 어떤 말을 하느냐.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지. 근데 네. 후보님, 네. 허경영이라고 공약이 좀 허황됐지 않습니까? 근데 원희룡의 얘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자르면서 허황되지 않습니까? 라는 내용을 얘기를 해요. 저는 여기에서 홍준표의 심리를 읽은 거예요. 처음에 원희룡이 이렇게 했을 때,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허경영은 말도 안 되고 허황되다는 내용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라고 인정을 했다가 아차 싶어서 말을 대바꾼다는 거. 무심결에 인정을 했다가 갑자기 이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원희룡의 말을 막습니다. 이 제가 얘기하는 게 소설인가 여러분이? 허경영이 옛날부터 했던 공약들이 야 시대를 앞서갔구나 라는 생각들을 예나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 참모진들도 마찬가지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경영이 방송에 나올 때는 다 그 사람을 희화화시켜요. 이 사람이 언론에 나오거나 하면 우리들 위험해진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얘네들은 저출산 정책 비용으로 45조 원을 편성을 하는데, 그 편성할 돈을 그냥 애 낳은 가정에 직접적으로 돈으로 주면 1억 3천에서 1억 6천을 줄 수가 있는데, 이 돈을 엉뚱한 데다 지금 쓰고 있는 게 이게 맥점이다. 그걸 아까 홍준표랑 원희룡이 둘이서 얘기를 한 거예요. 허경영이 30년 전에 얘기한 걸 이제서야 얘기하는, 방송에서도 저런 애들만 지금 TV에 나오고 있죠. 제가 이거 앞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허경영하고 다른 건 뭐냐? 무보수예요. 국회의원들은 이제 무보수, 돈 안 받고 일하자. 허경영 본인도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돈 안 받겠다. 근데 홍준표는 절대로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돈은 받아야겠죠. 월급은 받아야겠죠. 그게 허경영과 지금 국회의원들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참에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보는 것은 어떨지요? 라고 허경영이 제안을 합니다. 네, 제가 장담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홍준표는 절대로 만나지 않습니다. 왜냐? 쫄보거든요. 허경영 만나면은요, 절대로 토론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허경영을. 이 지식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허경영이 토론에 혹시라도 참여하게 된다, 국민 여론이 한 방에 뒤집혀요, 여러분들. 이 허경영 지지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거 하나가 딱 있어요. 토론회. 제발 허경영이 얘네들 사이에서 껴서 한번 토론해보자. 다 털립니다, 진짜. 한 30분도 못 가서 초토화 될 거예요, 초토화. 그리고 방송사들도 엄청나게 시청률이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허경영 저 사기꾼, 저 사이비가 나왔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지지자들도 있고, 아무튼 되게 재밌어하는 사람들도 많죠. 아무튼 이슈가 되는데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머리에 망치 맞은 듯한 느낌이 나는 거죠.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은 바로 대통령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허경영이 대통령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감추지만 공개가 되는 거예요. 허경영을 바로 아는 사람들은요, 이 정치인들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나중에는 이 유튜브나 이런 걸로 세상에 널리 알려질 거다. 이게 알려지게 되면
그냥 한 방에 판세가 그냥 뒤집혀버리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어쩐지 알아요? 5년마다 대통령이 하나 나타나니까 참새 떼들을 갖다가 한 5만 명씩 데리고 와. 대통령 측근들. 그것들이 와서 그냥 완전히 논밭을 농사 지난 거 벼를 다 쪄서 먹어버려요. 또 한 5년 있다가 싹 사라지고 나면 또 한 5만 명을 몰고 어떤 님이 나타나니. 와서 또 싹 몰고 가버리네. 아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경부 고속도로를 공사를 하겠다 하니까 김대중, 김영삼이가 불도저 앞에 가서 우토르기 딱 벌고 들어누워. 그 넓은 운동장 같은 길을 뚫어서 뭐 하려고 그래? 앞으로 100년 동안에 이거 못 써먹어. 야, 이 사람들아, 우리나라에 쎄쓸 데가 어디 있냐? 쎄쓸 데가. 뭘 때문에 제철소를 만드냐? 당신들 미치지 않았냐, 박정희 당신? 이래가지고 대들어서. 그러니까 박정희가 어안이 벙벙할 거지. 야, 이 사람들아, 앞으로 10년만 있어봐라. 이런 제철소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 결국에 우리나라 발전이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들? 그 고속도로로 인해서 물류의 이동이 활발해지고 이러면서 경제 성장의 발판이 되었고, 포항제철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 자동차도 없고 쐈을 데가 없는데 왜 만드느냐? 다 미래를 내다보고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허경영 공약 30년 전 공약들 다 미래를 내다본 거. 우리나라 지금 저출산 심각한데 홍준표가 갑자기 헝가리 스웨덴 얘기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파격적인 게 필요하다. 그 파격적인 게 허경영이 이미 공약한 거를 허황되다고 얘기하고, 결국에는 근데 허경영 공약은 필요하다라고 하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뭐 앞뒤가 안 맞아. 근데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사람 허경영 하나더라. 제가 그분 참 존경합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은 거다. 자, 이재명이 국민 1인당 최소 100만 원씩은 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언제부터 이재명이 이렇게 100만 원 이런 큰 돈을 얘기했겠습니까? 뭐 집에서 허경영 강연을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나고. 이재명 지지자분들, 이재명이 진짜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과거에 이런 얘기를 왜 안 했냐고요. 두려웠겠죠. 이런 생각도 할 수 없을 뿐더러 두려웠겠지. 저런 얘기하면 미쳤다는 소리 들었으니까. 근데 그 미쳤다는 소리를 하든지 말든지 과감하게 던질 수 있는 사람이 허경영. 거기에서 이재명과 허경영은 급이 다르다. 허경영 대선 후보 지지율이 2.2%가 나온다고 이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이제 허경영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홍준표 33, 이재명 30, 허경영 2.2.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여러분, 참 인생을 바꿔주는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걸 못 알아보고 있어요. 자, 홍준표 나락갑니다. 이재명 어떤 계기로 인해서 떨어지고, 자, 허경영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재명도 보고 안철수도 보고. 저는 옛날에 안철수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 되게 청렴하다, 이재명도 소년공 출신으로 대단하다, 이런 느낌 받았는데 허경영을 알게 된 후로 이 사람들이 너무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허경영은 그냥 여기 있고요. 나머지 이재명, 홍준표, 윤석열 얘네들은요 그냥 다 평등해. 허경영 밑으로는 전부 다 평등하다, 따라올 수가 없다. 이런 애들 수십 트럭을 갖다 놔도 허경영의 머리 하나를 못 따라온다. 근데 이 머리는 인간의 머리가 아니다라는 게 불륜의 결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허경영이 지지도도 안 나오고 여론조사에 안 들어오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허경영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식을 보는 미래의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은 알아본다니까요. 결국엔 봐봐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근데 한 달 전과 좀 많이 달라지고 있죠? 요즘에 계속 언론에서 이상하게 허경영 많이 나옵니다. 무슨 이유인지 이름이 쏙 빠졌습니다. 지역 개발에는 아마 나는 우리 참 하긴 허경영 대표는 허 대표만의 계획이 있죠. 정치는 움직이는 생물이니 상상 그 이상의 일이 발생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오늘의 톡쏘는 한마디 허 대표의 제안으로 마무리합니다. 네, 상상의 그 이상의 정치가 실현될지도 모르다. 그리고 마무리는 허경영의 얘기로 마무리하겠다. 네, 바뀌고 있죠. 정신 차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손석희가 사장인 곳이 JTBC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손석희는 허경영을 파악하고 있어요. 옛날에 나오는 거 보면 손석희는 나쁘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뉴스 앵커나 이런 사람들 보면 저는 그냥 딱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 허경영을 알리고 싶어하는 사람이구나. 근데 여러분은 아직까지 그걸 잘 모르겠죠. 몇 명 있습니다. 허경영 말하기를, 니들이 정말 국민 위해서 일할 거면 나라 세금 쓰지 말고 능력 있으면 나와. 없으면 이제 정치하지 마. 왜 능력도 없는 것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해. 화천대유, LH 사태. 여러분, 얘네들 국회의원 돼가지고 뭐합니까? 하는 게 뭐예요? 먼저 고급 정보 미리 그 땅 지들이 다 매입해요. 그래 놓고 개발하죠. 토론회도 한번 볼게요. 예.
순서, 아니, 제가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고등학교 아니, 과학, 제 주도. 그리고 그 질문 자체가 좀 야비하게 느껴지니까 자,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의 탄소세를 거두겠다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 또는 논리를 펴시겠습니까? 이재명의 정책 토론은 이재명하고 붙을 때 가서 내 이야기하겠습니다. 원희룡 정책을 물으십시오. 탄소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이재명의 정책이라면서요. 이 원 의원이 원 후보가 정책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줘야죠. 아니, 탄소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아니, 원 후보의 정책을 설명을 하세요. 무슨 장학 퀴즈식으로 하는 하나라의 질문에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탄소세에 대한 입장이 없어요? 당장 지금 영국 글래스고 예? 기후변의 총회 열리고 있습니다. 예. 탄소세가 주요 의제입니다. 예, 예. 탄소세에 대한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원 후보의 입장은 뭡니까? 왜 나를 묻습니까? 질문이 내 야비한 여러분, 수준. 지금 탄소를 얼마만큼 줄이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주식시장에서도 이렇게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건데, 이게 사회 현상이 앞으로 정책이 바뀌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민감한 게 주식인데, 근데 홍준표는 몰라요. 국민 여러분들이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5대 권리, 청구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자유권과 다섯 번째 있는 자유권에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종교, 사상, 표현, 양심이라는 8대 자유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멍청이 찌질이들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아니, 머리에서 나오잖아, 여러분. 지금 뭐 보고 있습니까? 저는 무지해서 잘 모르겠는데, 뭐 8대, 뭐 5대, 이게 머리, 참정권, 자유권, 이게 저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 사람의 머리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한테 탄소세 정책을 묻는 게 무슨 야비한 질문입니까? 혹시 입장이 없으십니까? 입장이 없는 게 아니라 원희룡 후보가 이재명 후보하고 공약이 같습니까? 다릅니다. 다르면 그 설명을 해보세요. 왜 내가 설명을 해도 내가 참, 내가 왜 그러나 하면 홍준표 후보님 대통령 되시겠다면서요. 야비하게 느껴지니까 내가 대한민국의 싫어요. 대통령이 국제회의에 나가시면 바로 물어볼 텐데요. 그거는 국제회의에 나가서 내 답변하겠습니다.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이 묻는 거에 대해서 대답하지 나는 않습니까? 국민이 아니고 그래서 본선에 가서 답변하지 토론 않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본선에 본선에 토론? 가서는 내가 훨씬 잘하죠. 이 토론 당내 가지고 본선에서 토론이기 어떻게 때문에 토론합니까? 내가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세계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나라 경제가 11위가 되었는데도 우리 국민의 생활은 세계 151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치인들과 또한 특권층들은 유토피아를 누리고 있지만 국민들은 지옥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오로지 뭡니까? 국민 생각. 이 머릿속에는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홍준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얘네들 다 이거 와서 읽잖아요. 이거 지네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밑에 있는 참모진들이 다 대표님 나가셔서 요번엔 이런 거 말씀해 주세요 하고 이런 거 다 읽는 애들이에요. 근데 허경영은 여러분 어때요? 본인 머리로 그냥 다 나오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금융기관은 1%의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그것을 5%, 10%, 15%, 연체되면 18%, 25% 이렇게 엄청난 폭리를 지내면서 모 은행장이 스톡 옵션을 200억을 받았습니다. 1년에. 나는 이런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금융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중소기업이 다 망합니다. 한국은행이 이것을 특별히 관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월급 받아서 은행에 이자 내다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교육보다 더 무서운 게 은행 이자입니다. 근데 은행은 그렇게 살이 쪄가지고 토지를 아무리 많이 가셔도 세금을 내면 안 됩니다. 이 정도까지 알려드리면 허경영을 지지 안 하는 게 이상하다. 그래놓고 이재명이나 홍준표를 지지하는 게 참 이상한 사람들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재산비례 벌금 100조, 38개 세금 하나로 통하면 100조가 더 들어와요. 세금 절감이 300조야. 국회의원 100명도 줄이고 지자체 없애고 국회의원들이 1년에 쓰는 게 1조 8천억. 지자체가 1조, 지자체는 또 4년마다 선거 비용이 9천억이 들어가. 연간 계산하면 정확하게 3조가 전략되죠. 안 줘도 되는 걸 주고 있죠. 그래. 여러분은 세금 낭비 말도 못해. 이건 하나의 예를 들어준 거야. 알겠습니까? 자, 허경영 말대로 하면은 800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2천만 원 나누기 12달 150이 아니라 166만 원 정도가 나오네요, 여러분들. 일반인 머리로는 저기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할 엄두도 안 나고 뭐 하나 잘못될까봐 무서워서 못하는 거죠. 서울대 연고대 나왔다고 하는 이런 멍청한 애들이 돈을 넣으면은 인플레이션이다. 니네들 단순한 머리는 그렇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그렇지. 근데 허경영의 머리로 나오는 거는 절대 그렇지 않다. 이런 건 경험해보지 못했다. 그럼 서울대 연고대 나온 너네들이 30년 전에 왜 국민 저출산을 예산해서 3천만 원 1억 준다는 얘기를 못하냐. 근데 왜 홍준표 입에서는 지금 이제서야 얘기가 나오냐. 이거를 뭘로 설명할래? 라고 하면 아무도 설명을 못한다. 오로지 그 설명은 허경영밖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앞으로 대선 토론회 이제 나오겠죠. 여론조사 이제 깨게 됩니다. 이게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지 그때 보시자고요. 감사합니다. 불나였습니다.